자, 오늘 5주차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250페이지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거기부터 보죠. 그럼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건 뭐가 관한 내용입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다가 우리나라 이 땅덩어리죠? 우리나라 전체 땅에서 뭐가 시행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될 겁니다. 정비사업은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죠? 저기 하남 땅끝마을에서도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지역에서 앞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또 각 자기 관역에서 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식으로 수립하라는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의 기본방침이라는 게 수립합니다. 그래서 국장이 수립하는 건 뭘 수립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수립하라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기본방침을 누가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어떻게 수립하죠?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요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이 10년이라는 의미가 부동산 공법에서 10년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건축물을 지어놓고 나서요. 그 건축물이 노후불량화 되는 시점.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노후불량화 되는 시점을 몇 년으로 보다냐? 그걸 10년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축물이 노후불량화가 시작되는 건 10년이라는 세월을 본다는 것. 그래서 이런 10년마다 수립하고 그거 중간인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걸 기본방침을 수립했죠. 자, 그러면 이 기본방침에 따라서 뭐가 수립된다? 바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할까요? 그랬더니 관악의 장들입니다. 우리 관악의 장 하면 원래는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잖아. 이 중에 누구만 빼고 군수만 빼고 관악의 장 중에서 군수는 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이 5명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럼 군수는 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자, 이 기본계획은 주로 뭐 되냐? 앞으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라는 기본방향이라든지 주거지관리계획이라든지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 앞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구역이 어디다라는 요 예정구역 정비사업이 될 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가죠?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주로 뭐 하는 데서 수립한다? 이미 도시가 형성돼 있고 그 도시 안에 노후불량 건축들이 밀집된 지역이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정비예정구역이다 라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이미 뭐다? 도시인데 노후불량 건축들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냐? 그런 걸 다루는 게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주로 도시라는 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군이라는 지역은 우리 행정구역에서 군하면 뭐 하는 지죠? 시골지역이거든요. 군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골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조심할 것. 시골인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틀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필요 없지만 군 지역에는 이런 도시기능을 갖다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 이걸 찾는 것은 필요가 없지만 군에도 읍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읍. 우리 군은 뭐로 나누죠? 읍하고 면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나눠지죠. 그 중에 면은 말 그대로 완전히 시골이지만 읍은 그래도 그 군 중에서는 가장 번화가인 지역이죠. 우리 오빠 말 타고 장에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오빠가 가는 장이 무슨 장이다? 읍내장입니다. 5일마다 열리던 또는 7일마다 열리던 읍내장에 가셔서 비단구도 사고 오잖아. 그럼 읍에 있는 데 가보면 그래도 장도 서고 하는 번화가인 지역들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상가들도 밀집돼 있고 단도시도 밀집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무슨 사업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을 시행됩니다. 따라서 결론 군 지역은 뭐는 수립하지 않지만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다? 군이라. 그럼 시 중에서도 또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습니다.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도지사가 수립해 그러면 수립해야 되지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그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한테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은 아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시 중에서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수립하고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수립을 했다면 그때는 그 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뭘 받아야 된다?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합니다. 그때 수립하는 내용들이 쭈르륵 나오죠. 그 중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났던 게 요게 났었어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있죠? 요 두 가지는 어떤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251페이지. 우리 기본서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고 3번에 나와. 거기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또는 시장은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이자들이 수립권자라 그랬죠?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자들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원래 수립해야 되지만 기본계획에 어떤 것들이 있다?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또는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런 생활권이 설정된 지역인 경우 이 말과 똑같아. 여기서 말은 생활권 설정된 경우에는 뭐는 생략할 수 있다? 3번하고 4번 요거는 안 해도 된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타나? 생활권이 설정돼선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죠. 요 두 가지 요거를 생략할 수 있지 주거지 관리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부동산권법 출제되는 시험 문제 경향을 보면요. 원칙보다는 예배에 있는 데서 월등히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한참 쓰다가 다만 하고 단서조항 들어가겠죠. 그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있는 조항이 갈수록 시험 문제가 늘고 있다는 것. 그동안은 단서조항은 안 하고 원칙만 공부해도 충분했었는데 이제는 원칙 갖고는 안 되고 다만 하고 단서가 나오는 예배조항 있죠. 그것들이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하는데 요 두 가지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다? 생활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요 두 가지 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계획은 어떻게 수립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탄성을 들어가십니다. 이때 10년 단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이게 10년 단위예요. 이게 10년, 이게 10년, 이게 10년. 이런 수립한다.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한다. 뭐냐? 10년 단위라는 건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10년, 10년, 10년 이렇게 수립하는 걸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하고 중간 몇 년마다 그 5년 될 때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됐죠. 그럼 10년마다는 어떻게 되죠? 한번 수립해놓고 10년 되면 또 수립하고 10년 되면 수립하고 10년 되면 수립하고 원 10년마다 수립이죠. 그래서 10년마다라는 건 요 10년마다고 단위라는 건 묶어버려.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10년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했죠.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10년마다 수립하나 10년 단위로 수립하나 결국 10년 될 때마다 수립한다는 건 똑같은 소리거든. 근데 옛날에는 뭐라 썼더냐?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말을 전부 다 뭐로 바꿨더냐?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그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말로 다 바꿨는데 어디에서만은 아직도 왜 안 나지? 10년 아직도 요 기본 방침에서는 10년마다란 말을 새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는요. 이 법을 만드는 자가 실수한 겁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 2년째거든요.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새로 만들면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을 이 법주문을 만드는 새끼가 깜빡 실수해가지고 10년마다라는 옛날 말을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마다 수립한다는 말을 없애버리고 다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로 다 통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10년마다라는 이렇게 복고풍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복고풍이란 바람이 있다고 그러죠? 복고풍이 뭐죠? 우리 의상 패션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유행했던 것들이 다시 또 유행하는 거. 이걸 복구풍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쓰던 용어를 옛날에 쓰던 용어로 이렇게 바꾸자고 10년 단위라는 말이 이제 요새 최근에 쓰는 건데 옛날에 쓰던 10년마다 말로 재작년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야. 뭐 10년마다를 10년 단위로 썼다고 해서 틀렸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퇴선도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퇴선도 뭐 그건 10년하고 5년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기본계획은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택 정비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거잖아.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거니까 이 기본계획은 뭐와 관련된다? 정비 예정구역이나 이런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기본계획은 가로택 정비사업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가로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정리 10번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 누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누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느냐 이거죠. 원래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걸 보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지위에 있는 자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까? 바로 구청장 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때 구청장 등이라는 건 누구누구를 한다?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말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다시 읽어와봐. 또 한참 됐으니까 한번 다시 정리할까? 행정조직의 장과 관련된 체계는 꼭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 누가 있죠? 우리 제국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 밑에 행정기관의 장들이 있고 이 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중앙행정위원회 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눠지자 그랬었죠. 그리고 중앙행정위원회 장은 누가 있다? 장관이나 청장 등이 있다 그랬었고 지방행정위원회 장은 다시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하고 누구로 나눠진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여기다 도지사,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지사 이 5명을 묶어서 우리가 시도지사라 한다. 이미 다 외우라고 했던 것들이야.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특별시 밑에 누가 있죠? 자치구 구청장들이 있다. 광역시장 밑에는 구청장은 꼭 있고 군수는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다. 그래서 구청장과 군수를 둡니다. 특별자치시에는 구청장을 둘 수는 있는데 아직 인구가 50만 명이 안 돼서 못 두고 있다. 안 두고 있는 거죠. 아니면 못 두고 있는 거죠. 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다? 시장하고 군수가 있는데 이때 시장은 2명 있다.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그렇게 대도시장과 대도시가 아닌 시장 둘로 갈라진다. 라고 했었죠. 제주도에는 시장들은 있지만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요자들 기초자치단체장을 묶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그냥 시장수, 구청장이라 부르자 이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밑에 있는 거? 요거 특별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 이걸 뭐라고 써죠? 이걸 자치구 구청장이라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광역시장 밑에 있는 구청장하고 군수 있잖아. 요자들. 바로 요 사람들이 뭘 수립한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증 지정해달라고 지정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들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그걸 보고 누가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여기서 따지면 여기가 구로구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이 뭘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들고 서울특별시에 올라가서 우리 구로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 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 정비계획 내용을 검토해보고 괜찮겠다? 정비계획대로 해도 좋겠다? 그때는 정비구역을 지정해주면 그때 그 안에서 이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자치구청장, 인천에서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들 이런 자들이 한마디로 구청장들이라고 그러고 이 자들이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인천에서는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자치구청장, 광역시 우사 수립해서 들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시청을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죠.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들 있잖아.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잖아. 이 자들은 뭔다?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명은 지들이 정비계획 수립권자이면서 동시에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반면에 요 둘은 나눠져요.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만 수립합니다. 그리고 구역지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지정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만 수립하죠. 그래서 수립권자, 지정권자가 나눠져. 그런데 세종시하고 제주도하고 시장군수들은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 지들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래서 누구는 정비구역 지정권자에서 빠졌느냐? 바로 도지사입니다. 작년까지는요. 작년 시험 문제까지는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돼 있고 시장군수는 원칙적으로 정비계획 수립권자였거든요. 그런데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에서 빠져버리면서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권자로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만 수립할 뿐 정비구역은 지정하지 못할까? 아니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도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 이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뭐죠? 정비구역 지정권자잖아. 그럼 직접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예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지들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군수들이 지들이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지들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는 얘들은 정비계획만 수립해서 그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역 지정 시점만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누가 수립권자고 누가 지정권자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온다? 안전진단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있는데 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요 안전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안전진단은 어디서만 실시한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안전진단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존재하는데 이 아파트에서 뭐 한다? 노블영어처럼 밀집돼 있잖아. 이거 붕괴 우려가 없는지 나중에 사고 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붕괴 우려 등이 없는지에 대한 뭘 실시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무슨 사업에서만 한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실시합니다. 누가 하죠? 안전진단권자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아까 누굴 말했죠?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5명을 묶어서 이 법에서는 이하 시장군수를 한다고 아까 나왔었어? 안 나왔었어? 맨 마지막에 있잖아.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그때 시행규정은 누가 작성한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를 한다. 그 5명을 묶어서 시장군수라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때마다는 시장군수입니다.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만 말하는 게 아니야. 이때 시장군수란 누구 말한다? 누구 시장군수를 한단다?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요 5명을 합쳐서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시장군수, 시장군수라고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이 5명을 얘들이 앉아들어가 합니다. 그럼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시장이,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구에서는 구청장이 이 자들이 각각 안전진단권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어때 안전진단할까? 원래 6가지 사유가 쫙 열거되어 있거든. 그 중에 중요한 건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이 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는 여기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하겠다는 시기가 어디에 들어있었죠? 아까 전 페이지에서 어디 나왔죠? 여기 나오잖아.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포함 어디에 들어있죠?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경협이 기본계획을 들여다봤더니 요게 아파트 단지 요 재건축에서 여기는 언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어디에 들어있다?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언제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뭐하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무슨 계획에? 기본계획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서 정비 예정비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래서 우리 이 아파트 단지는 2017년 1월 1일 되면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2017년 1월 1일 이제 도래했잖아.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벌써 4일 지났죠? 자, 도래했잖아. 그럼 뭐자? 그래, 지금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라는 시점이 들어오면 그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먼저입니까? 안전진단 실시하는 게 먼저입니까? 안전진단부터 먼저 실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서 붕괴 우려가 있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가고 정비구역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 구로구청장이 먼저 정비계획 수립이 도래했으면 지가 직접 뭐부터 한다? 안전진단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정비계획 위반의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이건 아직 안 봤어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해당 정비 예정구역 안에 소지하고는 누가 있단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안전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실시를 요청하는 때도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으면 원래는 뭐 해야 돼? 정비계획 수립 시기 되면 그때는 안전진단하고 정비계획 수립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 하려다는 얘기죠. 안 하면 사람들이 뭐죠? 아니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빨리 정비계획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위반 제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한다? 안전진단부터 해달라고. 뭐가 수립이 먼저 아니고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 안전진단 시작이 게 먼저니까 정비계획 위반 제한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해달라고? 정비 뭐 좀 해달라고? 안전진단을 해주세요 라고 실시를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때 안전대 실시 요청 들어가려면 그 안에는 일정한 사람들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누구 동의 받는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얼마? 10%입니다. 10분의 1 이상이니까 결국 1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요 10분의 1도 시험 문제에 났었어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들고 시장운수한테 가가지고 빨리 안전진단 실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있다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똑같아요. 조건은 10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됐습니다. 그때 어떤 걸 안전진단 대상을 한다?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그럼 주택단지 내에는 뭐가 있었죠? 주택도 있었고요. 이 안에는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거든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원래는 안전진단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에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답니다. 안전진단 안 해도 되는 게였어. 어떤 거죠? 천재지변동으로 주택이 붕괴돼요. 신속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기 지진이 나가지고 주택이 붕괴됐습니다. 그 무너졌으니까 빨리 새로 지어야 될 거냐? 그렇게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뭐 한다? 안전진단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야. 천재지변도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하면 그때는 안전진단 없이 뭐 들어간다? 바로 재건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아파트가 붕괴됐는데 붕괴된 걸 안전진단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 붕괴됐구나 라고 나오겠죠. 아, 이미 무너져버린 걸 갖다 안전진단하는 건 안전진단 왜 하는 건데 붕괴될 우려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려고 안전진단하는 건데 이미 붕괴돼 버렸다면 안전진단은 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재건축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한다. 자,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 뭐가 있었는데 보세요. 이 지역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뭐였다냐? 잘못 져가지고 땅에 있는 집안이 현찰이 됐죠. 밑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늪지대였어요. 근데 늪지대 같은 데는 건물을 지으려면 되죠? 밑에다가 철심을 박습니다. 이런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게 박아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땅 밑에다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칼랑 여기다 쳐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약간 이쪽으로 쏠려버렸거든. 그럼 뭐죠? 그쪽에 지변 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 아파트가 뭐죠?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울었어? 아파트가 이렇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말한다? 피사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피사의 사탑만 있는 게 아니야.
피사에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45도로 기울여버렸습니다. 그럼 사람이 여기서 자려고 누우면 뭐죠? 쭈르륵 미끄러져서 이렇게 두드러져. 밥상 갖다 놓으면 밥상이 쭈르륵 밀려서 벽에 가서 부딪히고. 실제로 전번에 보니까 콜라병 있죠. 콜라병을 갖다 그 방바닥에다 놨더니 콜라병이 뚜루룩 둘러갑니다. 뭐 한 거야? 이게 집안이 침하 현상이 발생해서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완전히 다 철거하고 새로 지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네? 그럼 이런 건 안전진단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할까요? 보나마나 이거 좀 있으면 붕괴될 게 확실한 애죠. 그래서 이렇게 뭔다?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게 거의 확실할 때 이게 바로 뭐라 표현했다?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운수가 인정하였다. 퇴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저런 집에 사시다가는 좀 이따 무너져가지고 당신들 다 깔려 죽을 거니까 빨리빨리 시키면 집 비워주십시오. 퇴거 명령을 시장운수가 내립니다. 그 정도 된다면 안전진단 해야 된다? 안 하고 바로 재건축 들어간다? 안 하고 바로 재건축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하고 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다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건물 이미 지어서 무슨 건물이야? 새 겁니다. 준공된 지 몇 년 됐어? 1년 지났대. 그럼 준공된 지 1년 지났으면 이런 건물을 뭐란다? 새 건물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번에 정비 사업이 시행된다면서 어디가? 여기에 뭐가 난데? 도로가 계획이 됐답니다. 도로 내기로 계획이 됐더라 얘기야. 도로 낸답니다. 어디를? 요 부지에다가 이렇게 도로 낸대. 그러면 이 건축물은 결국 뭐에 들어간다? 도로 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붕괴될 우려가 있는지 안전진단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어차피 도로 내게 되면 이거 준공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새 건물을 하더라도 도로 낼 부지에 있는 건 뭐 할 수밖에 없어?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 안전진단 결과 전혀 이상 없다? 철거 안 할 겁니까? 도로 안 만들 겁니까? 도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전진단과 관계없이 어차피 철거 대상이 되는 거니까 도로 내기로 예정돼 있으니까 어차피 새 건물이라도 철거해야 되잖아. 그것들은 이미 철거가 예정돼 있는 건데 굳이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안전진단 결과 새 거라고 하면 철거 안 할 겁니까? 도로 내려면 철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안 하고 저런 건 바로 철거할 수 있다.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거야. 그래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저렇게 포함된 것들 도로 낼 부지 안에는 건물이라면 안전진단 안 하고 바로 뭐 들어간다?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때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래? 원칙은 시장운수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었죠? 안전진단 비용 누가 된다? 시장운수가 부담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하는 짓이죠?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있었죠. 아까 뭐 있었죠? 여기 건축물 및 부속투기사 10분의 3개 독일에서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럼 그 요청자에게 뭐 할 수 있다? 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전진단 비용은 시장운수가 부담하지만 그 요청자들에게 요청하는 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누구한테 요청하죠? 시장운수한테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가잖아. 그때 아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회사 10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요청이 들어갔죠? 그러면 시장운수는 며칠 내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요거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갔다고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시장운수가 검토해 봅니다. 과연 이게 안전진단 대상인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 30일 이내에 실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게 됐죠.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났더냐?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시장운수는 30일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고 30일 내에 실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안전진단을 실시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를 결정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면 통보하라 그랬지 30일 내에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요청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안전진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 30일에는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려 냈습니다. 그러면 시장운수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왔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운수가 뭐 해야 되죠? 시장운수가 하는 거야. 이제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뭔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냐 안 할 거냐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정비계획 수립 또는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누가 한다? 시장운수가
결정한다는 거. 이게 안전예탁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정비구역 지정호 시의 효과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호 시의 효과는 뭐죠? 그래서 여기가 뭐였다? 정비구역이 지정됐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여기가 지금 뭐로 지냈습니까? 정비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잖아. 그럼 어떤 효과였죠? 그때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뭐부터 수립한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였다? 그때 지정된 정비구역을 뭐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구역인 것으로 봅니다. 결국 지정된 정비구역이 무슨 구역이 되는 거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면서 동시에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죠? 어느 지역인가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구역을 뭐로 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한다라고 하셨잖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놓고 거기서 무슨 계획이 수립돼? 지구단위로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관리가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을 각각 뭐로 본다?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비구역 그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와 똑같죠?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대로만 정비하라 이 뜻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대로만 개발하라 그랬으니까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계획대로만 개발하라는 뜻이더라. 그렇게 첫 번째를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주개구역을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줄여서 주개사업구역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죠. 주거환경 개선구역이라고 불러. 정확히는 이거 줄였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 줄여서 주거환경 개선구역, 그걸 주개구역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게 용도지역이 무슨 용도지역이 되냐? 첫째, 달동네 구역을 지정하면요. 이 말이야. 달동네 구역을 지정하면 거기는 첫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용도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달동네에다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요. 그게 주거환경 개선구역이야.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용도지역이 뭐가 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보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거 달동네 구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무슨 방법을 한답니까?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은 달동네에다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나 확대하고 도로 상하수도 만들어주고 그 안에는 토지 등 수자들이 스스로 주택을 퇴량하는 방법. 즉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 등은 도로나 상하수 같은 것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수자들이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환지로 공파는 뭐에서 종전의 땅을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주는 거 환지 맞죠? 그런 환지로 공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때는 그 구역은 이 달동네 구역은 뭐 된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반면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정비구역에 이 달동네 구역에 그걸 뭔다?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해요. 그래갖고 거기다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등수에게 우선파나 거기는 토지를 갖다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등 수자 또는 토지등 수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즉 수용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되거나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에 의해서 주는 관리처분 방법에 한다면 두 가지 수용 방법, 관리처분 방법 한다면 그때는 거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거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겠다. 그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수용 방법이나 관리처분 계획한 방법을 하는데 거기다 뭘 짓는답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는다. 요새 저걸 말하죠? 뉴스테이라고 그러죠.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바로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거죠. 이런 건설회사들이 민간 임대주택을 쳐가지고 30평대 이런 걸 쳐가지고 월세 100만 원 이상 받는 거. 그게 성공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이 박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테이라는 거죠. MB 정권 때는 뭘 추진했죠? 그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추진했었죠.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박 정권에서 들어오면서 뭐였죠? 폐지시켜버렸어. 보금자리 주택의 말 자체를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로 바꿔버리면서 아예 보금자리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서는 뭘 추진했다? 뉴스테이. 즉 건설회사들이 임대주택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들이 임대주택에서 먹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풀어줬죠? 그린벨트 같은 데를 풀어줘가지고 거기다 뉴스테이를 짓도록 해줘서 건설비를 줬다라는 걸 작게 해주고 대신 한 월세 1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데 월세 100만 원 이상 받는 아파트 단지 들어갈 사람들이 중산층 아니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런 데 들어가는 건 별로 내가 볼 땐 큰 사업의 성공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뉴스테이라는 게 뭐죠?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겠답니다. 아니면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짓는데 얼마나 짓는다? 200세대 이상 짓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짓는데 20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러니까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성격이야. 그 다음에 공공건설하는 국가나 지방자치,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얘들이 짓는 임대주택인데 몇 세대 쓴다? 200세대 이상 짓는다면 그 달동네 구역은 무슨 지역으로 보겠다? 준주거 지역으로 보겠답니다. 그런 준주거 지역으로 결정구 시작을 한다. 라는 이렇게 세 가지 2종 일반 주거적으로 보는 경우, 3종 일반 주거로 보는 경우, 준주거적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이게 개정됐습니다.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자, 세 번째 새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거 공공설 부지를 뭔다? 현금 납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디하고 관련되느냐? 우리 다시 기분설 한번 와보시죠. 이거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 67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기분서 67페이지입니다. 한번 거기 가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용적률 할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까지는 안 봤었어. 용적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용적률이 21개 용도점마다 상준공주, 녹관농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이건 뭐에 관한 거냐? 상업적하고 정비구역 안에서, 그래서 정비구역하고 상업적이야. 그럼 정비구역 중에서 재개발하는 사업 또는 도시환경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 안에서 뭐 한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뭐로 냈대? 공공설부지로 제공했대요. 무슨 말이죠? 여기가 지금 무슨 사업이 시행된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 시행된다고 한번 보자. 그럼 재건축 사업이 어디서 시행되죠? 여기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된답니다. 그럼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1동, 112동 이렇게 12개 동이 있는 주택단지 안에서 이게 주택단지야. 여기서 뭐가 시행된다고?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러면 재건축하는데 여기가 무슨 지역이다냐? 여기가 원래 준주거 지역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준주거 지역, 원래는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다냐? 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몇 프로다냐? 여기는 용적률이 원래 시행령에 보면 250%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근데 여기가 요번에 뭐로 바뀌었습니까? 준주거지역으로 요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됩니다. 무슨 지역으로? 준주거지역으로. 그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몇 프로다냐? 상준공주, 녹관농자 기억납니까? 얼마? 이건 500%거든요. 용적률이. 그럼 250%에서 500% 용적률이 뭐 됐다? 완화되는, 용적률이 완화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종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용적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250%가 아니라 500% 용적률이 더 높아지는 이런 지역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데 그냥 이렇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적으로 그냥 이렇게 변경시켜줄까? 통상은 이렇게 특혜를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죠? 니들이 이쁜 짓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줄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냥 무조건 완화시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뭐한다? 이쁜 짓 하랍니다. 어떤 이쁜 짓인데 니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그 대지 있죠? 그 대지 일부를 뭐로 한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그거야. 67페이지 나오는 게 이걸 공공시설 부지로 뭐였다? 제공한다면 최대 몇 프로까지? 200%까지. 그럼 250% 정도 걸 200%니까 2배라는 얘기야? 2배인 500% 되는 이런 지역까지 뭐 시켜주겠대?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는 건 기부 체납한 거야. 여기다 무슨 부지로? 공원 부지로 내놓겠다는 얘기다. 요만큼 공원 부지로 내놓겠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머지 요게만 지들 아파트를 짓겠대. 그럼 여기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구역으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뭐만 나왔더냐? 그냥 공공설부지로 이만큼의 땅을 내놓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이거였는데 여기에 들어간 건 무슨 내용이다? 근데 말이야 이때 재건축을 하면서 공원부지 중에 일부를 그렇죠? 요만큼은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요거를 뭐로 낸다? 현금으로 납부하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은 뭐로 내놓고 땅으로 내놓고 땅으로다 공원부지로 내놓고 공원은 요것만 주장하겠다는 얘기야. 용적률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요거는 땅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땅이 아닌 현금으로 돈으로 내놓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공공설 부지로 제공하는 대지 면적 중에서 2분의 1까지 반까지는 현금으로 다 대신 납부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현금으로 내놓는 건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첫째, 정비계에서 뭘 만들어서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다면 뭐겠다? 용적률을 완화하는 용도적으로 변경해 주겠답니다. 즉, 이종일반 주거지였던 용적률 250% 정도는 지역을 준주거지로서 용적률 500%는 그런 지역으로 용도적을 변경해 주겠대. 그러면 이쁜 짓 하면 그렇게 해주겠대. 어떤 이쁜 짓? 지들이 갖고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한다는 얘기죠. 도로부지로 제공한대. 근데 전부를 다 도로부지로 제공하는 거야. 그 대지가액의 일부를 뭐로 납부한다?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지 전체 면적을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해도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현금은 어떻게 납부하죠? 현금으로 납부하려는 조건이야. 첫째, 토지 소유자.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과반수의 일단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럼 어디 있는 사람들? 이 안에는 여기 있죠? 지금 4배 시행되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일단 과반수의 동의를 먼저 받아라는 얘기죠. 만약에 조합이 설립됐다면 조합 안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그때는 현금 납부라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요 공공설부지로 제공하자는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 면적 있죠? 공공설부지는 전체 요 제공 부지 면적의 얼마까지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현금 납부하는 건 그 땅에 2분의 1을 초과했으니까 최소한 2분의 1은 뭐로 내라는 얘기야? 땅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돼. 거기까지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분의 1까지는 현금으로 내되 나머지는 다 뭐로다? 땅으로 내놔야 된다. 이 소리야. 이때 현금 납부하는 게 얼마인지 그 금액을 또 판단할까요? 그 2분의 1 되는 그 금액이 현금 납부하려면 땅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땅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 땅인지 그걸 평가를 해야 그걸 현금으로 내는 거 아니야. 그건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뭐였다? 산술평균한 금액. 그거를 누구한테 내라는 얘기야? 시장 특광 특시도도 시장소 관행의 장들에게 그걸 내라고 해야 됐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금 납부라는 게 새로 신설되었다. 같이. 자, 그게 어디에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옛날에 없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새로 신설된 거라는 거. 그건 26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4번 대지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현금 납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 읽다 보면 괄호 속에 있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뭐 하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괄호 속에 써놓은 겁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66페이지 맨 위에 세 가지 그게 바로 여기 들어있는 내용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뭐가 나죠? 행위자. 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여기 정비구역 요 안에서는 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7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건공 형체, 분물 주기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그런 개발행위는 뭐 바꿔야 된다? 허가 바꿔야 된다. 예, 시장군수한테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공 형체, 분물 주기라는 7가지 개발행위는 시장군수한테 허가 받을 것. 그때 건축물의 건축에는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고요. 그때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까지도 여기는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은 들어가지 않아. 대수선은 빠진 건축하고 용도 변경. 그럼 대수선은 왜 허가받지 않죠? 노블량 건축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대수선은 다반사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물이 줄줄 새는 데가 한두 군데겠어? 그러다 보니까 노블량 건축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수선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건 허가사항이 아니고
건축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만 허가받으라는 얘기죠. 또 물건을 쌓아놓을 때는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만, 그래서 이 물건을 쌓아놓은 건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그때는 뭐 받을 것? 원래는 허가받으라 됐습니다. 그게 허가사죠. 다만 경미한 행위들이 있어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 뭐가 있죠? 첫째, 재복구나 재난서에 필요한 응급조치라든지 경제에 위한 토지 형질배라든지 관상용 중목의 임시제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건 다만 경작지 안에다가 관상용 주목을 임시제할 때는 그때는 무슨 상이다? 그건 허가받아라. 예, 경작지에다 임시제하는 관상용 주목은 허가될 상이라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있죠? 뭐 받았대? 정비구역 안에서 뭐랬답니까? 지정될 당시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야. 그때 뭐 했습니까? 이 안에서 이미 이런 개발행위 허가받고 공사나 사업에 이미 뭐 앉아있다? 착수한 자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정고시 될 당시에 이미 인허가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뭐 앉아있어서 착수한 자 있대. 그때는 이미 착수한 거고 계속해도 좋을까? 안 해야 될까? 부셔야 될까? 하랍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뭐 하고? 신고를 하고 그 사업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 나오던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이든 정비구역이든 지정되고 나서 그때 지정될 당시에 그 안에서 뭐 한 사람이 있어서 이미 인허가 받고 건물 짓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공사에 착수한 자 뭐 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거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무슨 법이야? 정비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무슨 법에 있는 거?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6가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있었죠.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허가는 뭔다?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법에 있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으래. 시장공사한테 받으래. 그럼 따로 국토법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아도 그거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의지의 사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되죠? 정비구역 해제 의제란 말이 있습니다. 이때 해제 의제는 뭐죠? 지정된 정비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라는 얘기야. 해제된 걸로 본다. 근데 이건 해제된 거로 본다보다도 해제해야 한다. 뭐 지우자. 그냥 정비구역의 해제라고 하죠. 의제란 말은 지우십시오. 정비구역의 해제. 자료에는 그냥 해제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필수적 해제라는 게 뭐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된 걸 해제하거나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이게 해제와 해제 요청입니다. 그럼 해제 요청은 누가 하죠? 지정을 요청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지정에서 뭐 있었죠? 앞으로 다시 가봐. 있었죠? 뭐 해달라고? 정비구역 좀 지정해달라고. 정비구역 지정을 뭐 하는 경우도 있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누가? 자치구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들이 누구한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한테 가가지고 밑에는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좀 지정해서 지정 신청하는 게 있었잖아. 요 지정을 신청한 자들이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해제해달라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 특시, 특도, 시장소는 지들이 정비구역 지들이 지정했잖아. 그리고 지정된 자기들이 직접 또 뭔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필수적이란 말이 지들이 직접 해제하거나 해제 요청을 꼭 받아서 해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게 어떤 날이죠? 첫째, 그 기간이 있어요. 뭐뭐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하지 않냐는 경우는 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법조문에 보시면 이게 어디에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 책에 26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나다라 해서 박스 속에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 그 속에 보면 원칙 3년이 된 날에 들어갑니다. 그럼 3년이 된 날까지 뭡니까? 뭐뭐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하지 않냐는 경우는 그때는 뭔다?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또는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268페이지 맨 위에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에 설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거나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 해야 된다?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된 날까지?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은 경우 그건 3년 드립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 예를 들면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그래서 추진위회란 말이 들어가면 다 몇 년이다? 2년이 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 또는 뭐한 날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예,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승인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그때도 몇 년? 2년입니다. 즉 앞쪽에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든 뭐뭐한 날로부터 들어가는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든 아니면 뒤쪽에 추진위원회 뭐 승인 신청이 없다는 추진위원회가 뒤쪽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추진위원회란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몇 년이 된 날까지? 2년이 된 날까지 해야 된다. 그때는 다 2년입니다. 숫자들이 워낙 많은데 그걸 하나로 통일해서 외우시는 게 문제 풀기가 쉽다는 얘기야. 따라서 언제는 반드시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뭐뭐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하지 않으면 3년이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란 말이 들어가면 앞쪽에 들어가든 뒤쪽에 들어가든 추진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몇 년이다? 2년이 된 날까지 해야 된다. 라고 됐죠. 반면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라면 토지 등 소유자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때 토지 등 소유자가 들어가면 그때는 몇 년이다? 5년이 될 날까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자들이 5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원칙은 해제해야 되는 건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가 들어갔을 땐 2년이 된 날이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5년이 들어간단다. 그렇게 오란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정권자들이 해제할 수 있다. 임의적 해제하는 건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지정된 구역을 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첫째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예, 정비사업을 해봤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만하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 추진상으로 봐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 이건 해봤자 결국 결론까지 못 갈 거다. 끝까지 못 갈 거다. 중간에 그만하자. 근데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야한다가 아니야. 할 수 있다가 중요하죠. 또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30% 이상이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한다. 자, 정비구역이나 정비 예정구역 좀 해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요청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랍니다. 자, 조심할 건 100분의 30입니다. 보통은 뭘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100분의 50이나 과반수는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50%까지 필요 없대요. 몇 퍼센트만 30%만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도 뭐 하겠다? 해제해주겠대. 이런 걸 뭐란다? 해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새끼들 이렇게 말합니다. 해제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새끼들이죠. 30%만 해제해달라고 요구해도 그래도 해제 신청이 들어도 그래도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 70%는 그냥 가자는데도 30%만 해제 요청이 있어도 해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해제하는 거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둔 거죠. 다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만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미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 뭐 둬야 돼? 사무실 구하려면 임대료 나가죠? 여직원 둬야 되죠? 거기다 또 사람들 오면 또 차 주고 밥 사주고 하다 보면 비용 들어갑니다. 어떤 추진해 봤더니 1년에 뭐 3억씩 쓰던가? 도대체 3억씩이나 쓸 돈이 뭐가 있는지 몰라도 막 그렇게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회가 구성된 후에는 30% 이상만 해제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이미 처벌한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각각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켜야 되거든. 분담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함부로 해제하는 건 어렵지만 그런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아직 비용이 처벌된 건 없다는 얘기고 돈 들어간 건 없으니까 그때는 정비구역 해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만 해제 요청이 있어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발동 냈었죠? 사업 시행 방법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 중에 아까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고 10년 지나서 추진 상황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가 3분의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지만 그때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발동 내에서 1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그때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이상이 해제에 대한 이 동의가 있으면 그때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 아까 뭐로 바뀌었었죠? 사업이 시행되는 게 여기가 원래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이라고 했는데 아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다가 뭐로 바뀌었어? 준주거로 바뀌었잖아. 사업이 시행 못했어.
그러면 다시 뭘 한다?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종일반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효과가 있더라. 아까 달동네 구역 같은 거 있었잖아. 그죠? 그런 것도 지정했대. 그럼 달동네는 이종일반 주거적으로 보고 삼종일반적으로 보거나 또는 준주거적으로 보는 게 있었잖아. 그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구역 때문에 해제되면 그때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이전의 상태인 용도적으로 환원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해제된 정비구역을 이제 뭐로 정할 수 있대?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거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건 뭘 만들어준다 그랬죠? 아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뭐만 만들어준다 그랬어? 요거 여기 있었죠? 아까 전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어디죠? 요거잖아. 거기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용서를 확충해 준다 했잖아. 따라서 도로나 상하수도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만들어준다 그랬죠? 바로 너희들 재개발하려고 하던 구역이 요번에 정비구에서 해제돼 버렸대. 그럼 그 아래 있는 사람들 열받죠. 왜요? 아니 새 건물 지어준다고 해놓고선 새로 짓는다고 해놓고는 없었던 거로 돌아갔다? 열받아 있죠. 그러면 무슨 구역을 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줍니다. 그래놓고 사업 시행자는 뭘 만들어준대? 정비기반시설하고 공동용서를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 토지 수자들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라. 그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해제된 정비구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됐었죠?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까지만 오늘 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 보죠 이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것들 나머지 뒷부분 있죠? 그게 다음 주에 정비법이 다 끝나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 공부하는 동안은 뭐 하랬습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랬었죠? 그래서 현재는 괴로운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그랬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정신노동이거든 공부한다는 게. 그러나 현재는 괴롭지만 뭘 내려보자? 미래는 바로 뭐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합격이라는 올해 28회 시험 합격이라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현재 괴로운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면 이건 뭐가 된다?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참 내가 멋지게 한 번 했었어 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